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돈 걱정, 취직 걱정, 생활 걱정투성이로 살다가 가는 경쟁 만능 승자 독식의 세상이 아니라 아이를 낳고 키우고 대학 보내고 그리고 직장 잡고 병원 가고 은퇴했을 때 국가가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복지국가의 길, 우리 국민이 소망합니다.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 보편적 복지에 드는 재원 마련입니다. 돈이 있어야 합니다. 둘, 재벌개혁을 통한 경제민주화 필요합니다. 경제민주화. 셋, 비정규직과 정리해고 문제를 극복하는 노동민주화입니다. 저는 그동안 복지를 말하려면 세금을 얘기해야 된다. 세금을 얘기하지 않는, 재원을 얘기하지 않는 복지는 가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편한 진실입니다. 하지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돈을 조금 버는 사람은 세금을 조금 내는 이 당연한 상식, 이것이 조세정의고 조세혁명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부자들에게 부유세를 부과하는 이른바 워렌 버핏세를 제안했듯이 우리 국회도 이제, 우리 정부도 이제 부자 증세, 부자 감세 철회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부자 증세와 부유세를 검토해야 할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두 개의 119가 있습니다. 불나면 달려오는 소방차, 또 하나는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 중산층이 위기에 처했을 때 작동해야 하는 헌법 119조 경제민주화 조항입니다. 재벌 대기업이 경제력 집중, 시장 지배력의 남용을 할 때 이것을 막으라고 있는 조항입니다. 잠자고 있었습니다. 이걸 흔들어 깨워야 합니다.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재벌개혁이고 재벌개혁의 핵심은 법 앞의 평등입니다. 탈세, 배임, 횡령, 불공정거래, 재벌그룹 내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범죄 행위와 불법 행위에 대한 시외법권적 특혜에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재벌은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을 행사하며 국가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다. 세습 지배구조와 문어발 족벌 경영으로 서민 경제를 파탄내고 있다. 대기업 하면 떠오르는 것은 착취다. 이것은 존경하는 한나라당 의원님들께서 최근에 쏟아내놓으신 말씀입니다. 이런 문제의식이라면 여야가 함께 재벌개혁에 나서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복지국가의 핵심 축은 또 하나 노동민주화입니다. 이 정권 들어 노동 3권 탄압, 노조 파괴, 용역 깡패들을 내세운 인권유린, 폭력 침탈 너무 가혹합니다. 정부는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고 교섭을 하고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완전하게 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기업들은 정규직 고용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리고 사내하청을 늘리는 이런 반사회적인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은 전면적으로 철폐돼야 합니다. 저는 정치에 대한 사회적 약자들의 불신이 심각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푸는데 우리가 무능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속에서도 영도, 한진 조선소 문제를 푸는데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댄 것은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한진이 남긴 교훈, 그것은 더 이상 정리해고가 남용돼서는, 남발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89일째 고공 크레인에 머물고 있는 김진숙 민노총 지도위원이 하루속히 땅 위에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국회 권고안을 다시 한번 대승적으로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제 정리해고 체제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필요합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도입했던 정리해고제도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대법원은 회사 문을 닫을 지경, 이 정도에서 정리해고를 용인하는 판결을 내놓았는데 최근에는 장래 경기가 좋지 않으면 대량 해고를 해도 좋다. 이런 사실상 무제한으로 정리해고를 허용하는 쪽으로 판결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24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때 정리해고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보다 엄격하게, 보다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주 쌍용 자동차 해고자 가운데 17번째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1976년생 35살 청년이 투표하고 먼저 갑니다.
라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외아들을 가슴에 묻은 어머니의 휴대폰 단축번호에는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번호가 입력되어 있었습니다. 영결식에 가서 저는 미안하다는 말밖에는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만일 전염병이 발생해서 전국에서 17명이 사망했다면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을 것입니다. 18번째, 19번째 자살자가 나오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쌍용차에서 또다시 예정되어 있는 죽음을 막지 못한다면 정치는 무엇입니까? 정부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정부와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쌍용차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